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저번 주 숙제 하셨나요? 저번 주 숙제 우리 각자 개인의 스토리를 적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그 숙제를 제 스스로도 했고, 어제 올렸고, 그게 가장 사실 최근에 올렸던 게시물 중에 가장 열렬한 반응을 얻었던 게시물이 됐어요. 도달도 굉장히 높았고, 노출도 굉장히 많이 됐고, 그 해시태그를 통해서, 그 게시물을 통해서 팔로워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 게시물 하나로.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스토리가 가진 힘이 진짜 크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숙제 하셨나요? 제가 저번 주에 내드렸던 숙제가 개인 자신과 관련된 스토리들을 한번 피드에 올려보세요 라고 숙제를 드렸었는데, 하셨나요? 제 게시물 보셨다는 분들 계시네요. 네. 진짜로 여러분들이 그런 스토리를 계정에서 보여주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의 스토리를 적었던 그 게시물이 요 근래 최근에 올렸던 게시물 중에 가장 반응이 뜨거웠고, 그리고 또 팔로워의 연결이나 이런 획득으로도 많이 연결됐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팔로워 수 늘리려고 막 게시글을 올린다라기보다 결국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각인시키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숙제가 있었지 하시는 분 있는데 큰일 났네. 숙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못 하신 분들은 꼭 수업 끝나고 라방 끝나고 꼭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팔로워 수가 많으면 돈을 더 많이 벌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팔로워 수가 많으면 돈을 많이 벌까요? 저는 물론 팔로워 수가 인스타그램에서 영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팔로워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지되고 기억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본질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저는 브랜딩이라고 생각해요. 브랜딩이 잘 된 계정들은 그렇지 못한 계정들에 비해서 충성도가 낮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나중에 이제 수익화라던가 다른 어떤 것들을 할 때에도 당연히 고객의 전환이 그만큼 낮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와서 좋아요는 눌러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그 사람의 그 계정에 진짜 팬이 돼서 오랫동안 지켜보게 되고 오랫동안 응원하게 되고, 또 그 계정이 소개하는 것들은 나도 구매하고 싶어지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지고 나도 시도해보고 싶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결국은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라방에서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은 팔로워 수, 좋아요 수 늘리는 거 당연히 우리가 이제 수업에서 제 수업 주제도 제목도 팔로워 수, 좋아요 수 늘리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했을 때 결국은 나를 어떻게 인지시킬 건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빙그레 계정 들어가 보신 분 있어요? 빙그레 계정 아시나요? 가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이 계정이 예전에는 어떤 게시물들 올렸냐면은 말 그대로 그 빙글에서 판매하는 제품들 있죠. 막 모델이 유재석이면 유재석 사진 올리고, 때로는 그 제품 사진 올리고 막 이렇게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 3월? 2월 때부터 어떤 걸 했냐면은 갑자기 이 신기한 세계관을 만들었어요. 신기한 세계관. 어떤 왕자, 빙그레우스 더 마시스라는 어떤 왕자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예, 왕자 캐릭터를 만들어서 갑자기 그 왕자 그림의 셀카처럼 그 그림 있잖아요. 왕자 그림을 그린 만화같이 그거 셀카 사진을 5장인가 올린 다음부터 그 세계관으로 이렇게 막 게시글을 올리고 있거든요.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5개월 만에 팔로워 13만이 늘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이거 빙그레 이거 우리가 판매하는 거 뭐 아이스크림이나 뭐 우유나 이런 거 팔잖아요. 그죠? 이런 거 그냥 팔아야겠다 생각해서 제품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제 이랬다면은 사실 그 계정은 수많은 그냥 브랜드 계정 중에 하나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를 어떻게 사람들이 더 기억하게 만드는 거, 결국은 그냥 게시글을 맨날 올리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나를 어떻게 기억시키지? 나를 어떤 브랜드로 어떤 사람으로 사람들 머릿속에 심을까?
이 생각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여기가 되게 재밌었던 사례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연예인들 사진을 올리고 이렇게 가다가 아예 캐릭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재밌게 웃기게끔 되게 재밌다 이거 여기 그 브랜드 계정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왕자님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되게 웃겨요. 제가 이거 라방 끝나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빙그레 코리아 이 계정이거든요. 그래서 댓글도 그런 컨셉으로 달아줘요. 왕자님처럼 왕자님처럼 달아주고 되게 웃겨요. 그래서 완전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뭐 SBS 계정이 또는 SBS 계정이나 뭐 11번가 계정이 빙그레 계정에 가서 뭐 전하 왕자님 이러면서 이렇게 댓글 어떻게 보면은 뭐 약간 컨셉 놀이처럼 그런 식으로 계정이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게 사람들이 느끼기에 뭔가 약간 세계관을 만든 거죠. 펭수처럼.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세계관을 만들어라. 뭔가 새로운 걸 해라라는 건 아니고 결국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에. 그냥 매일 올리는 그 게시물이 뭐 제가 이제 유입을 찾아보고 인사이트 분석하고 이런 것들 숫자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긴 하지만 사실 더 본질적인 걸 파고들면은 결국은 차별화거든요. 차별화. 결국은 내가 어떻게 다른지 똑같은 일상 계정들 중에서 내가 어떻게 다른지 똑같은 공부 계정 중에서 내가 어떻게 다른지 요거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재밌는 계정 중 하나가 니베아 계정. 니베아가 최근에 만든 게 신인 마케터 신명한이라는 그 송민호 위너의 송민호가 여기 모델인데 계정을 새로 만들었어요. 부캐. 요새 부캐가 유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인 마케터 신명한이라는 계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브랜드지만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처럼 재미있게 다가가는 거죠. 근데 결국은 기억에 남기느냐 아니면은 그냥 숫자에 집착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수업에서도 얘기를 하고 저 스스로도 많이 생각을 하는 게 내가 어떻게 다르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숙제를 뭘 드리고 싶었냐면은 여러분들 계정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해시태그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시태그.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그로우 커넥트라는 해시태그를 만들었던 이유도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흩뿌려졌을 수 있지만 내가 하는 일들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진 이 커뮤니티를 뭔가 묶을 수 있는 브랜딩이 될 수 있는 뭔가 키워드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뭘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좋아하는 단어가 뭘까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열정도 있을 수 있고, 그쵸? 뭐 열정.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 키워드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리더십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단어는 성장이란 단어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성장. 나는 성장이라는 단어가 가장 나를 잘 설명하고 또 제일 딱 와닿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성장이라는 이 키워드를 넣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로우 커넥트 또는 뭐 저희 회사도 하우 그로우 이런 식으로 그로우라는 계속 어떻게 보면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이퀄 성장하는 사람, 발전하고 성장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잡았어요. 저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 피드에서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올리고 또 해시태그도 그런 식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나라는 사람 또는 우리 이 브랜드를 어떻게 소개를 할지 생각을 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단어들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런 단어가 우리 브랜드 또는 나를 제일 잘 설명해주는 단어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혹시? 유니시티님이 변화래요. 변화. 재정님은 발전.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엠마쌤은 찐민이라는 해시태그도 있어요? 누가 쓰셨지? 유진이 쓰신 건가? 감사해요. 캔디유님이 행복, 꿈. 너무 좋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제일 좋아하는 단어.
내가 생각하기에 이 단어는 참 좋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단어가 있으면은 그 단어를 여러분들의 그 해시태그로 또는 여러분들을 브랜딩할 때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동기부여도 되게 좋아요. 동기부여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제 계정에서 올리는 게시물들이 되게 동기부여하는 게시물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은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 동기부여하는 해시태그 그런 게시물들이 좀 많아요. 그게 저를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노력 좋아요. 재미도 너무 좋네요. 그쵸? 즐거움 네. 노니 엔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봄도 있고 정군의 집 정군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시태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사람들에게 딱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브랜드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나만의 해시태그 같이 써주지 않아도 돼요. 막 우리 그룹 커넥트처럼 서로 왜냐면 서로 우리는 팔로우도 하고 좋아요도 해주고 댓글도 달아주려고 만든 해시태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같이 써야 되지만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해시태그는 사람들이 다 같이 이 해시태그를 우리 함께 써요 라는 해시태그가 아니라 나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해시태그가 있다면은 뭐가 있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하드코어 육아 완전 기억에 박힌다. 완전 딱 하고 박혀요. 행복을 전하는 메신저. 좋네요. 믿음, 신뢰, 도전. 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그런 해시태그들을 이번 기간 동안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와 관련된 해시태그들을 써서 게시물을 업로드를 하시는 게 마지막 숙제예요. 네. 그래서 요거 결국은 저는 수업에서 되게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벤치마킹 하세요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요거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사실 벤치마킹을 꼭 하셔야 돼요. 안 하고 시작하면은 이제 삽질을 하게 되니까. 근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벤치마킹 하고 난 다음은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나를 어떻게 각인시킬 건가 브랜딩으로 가요. 결국은 그 코어적인 부분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나가셔야 된다라는 거. 나만의 해시태그 만들기. 요게 이번 주 숙제입니다. 우리 그룹코 챌린지도 이제 끝났잖아요. 그죠? 시즌 3도 끝이 났어요. 오늘이 29일 차인가? 제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물론 시즌 4는 다시 들어오긴 할 거지만 어쨌든 요 숙제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그 다음에 뭔가 넥스트를 생각하신다면은 요 숙제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이번 주 하고 싶었던 얘기였고 제가 그때 이제 보고 있었다고 했던 인강 있잖아요. 그 인강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결과적으로 내 브랜드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사실은 저도 제 잘 팔리는 수업 만들기 이 수업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내 수업이 어떻게 다른가. 이게 가장 사실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라방에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내 만약에 해시태그를 만든다면은 나를 설명할 수 있는 해시태그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한번 써보세요. 채팅방에.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 막방인가요? 네. 막방입니다. 근데 또 할게요. 언젠가는 또 할 거긴 한데 네, 언젠가는 또 하긴 할 겁니다. 언니 믿지? 언니 믿지? 네, 좋네요. 불꽃남자, 기운. 좋습니다. 마디의 공감 라운지. 공감되는 것들이 많겠네요. 그죠? 성형 메이크업. 강하다. 그죠? 산양아리. 신양아리. 브랜드 이름 쓰고 있어요. 브랜드를 설명하는 해시태그 있다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나만 믿어. 동네 언니. 재미있는 사진. 방금 생각하는데 볼수록 기분 좋은 아이템. 볼기템. 정군의 솔직한 리뷰. 좋습니다. 하드코어 샌맘. 소통 잘하는 타투이스트. 포기 없다. 완전 포기 없는 도전하는 사람인 것 같네요. 나를 찾아줘. 그 영화 있잖아요. 아시죠? 취향 잡식러. 즐겨. 홈케어 장인 피부 맛집. 오늘도 크로플하게. 너를 크로플하다. 크로플이 뭐죠?
스픽 잉글리시 영어로 말하라는데? 자, 떡 디저트 가게가 사무명인데 이거 맛이숑 요렇게. 네, 좋아요. 기생충 여우주연상, 실물값 귀걸이 열심히 여러분들 다 쓰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런 해시태그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마치 그로우 커넥트라는 해시태그를 만들어서 저라는 사람을 성장하는 사람, 계속 움직이고 더 발전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브랜딩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장을 해시태그로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동안. 네, 이번 주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라르그로 상상그로 자, 그래서 요게 이번 주 숙제예요. 자, 질문을 좀 들어온 게 몇 개가 있는데 받아보면은 와이빈스님이 가지 마세요 하시는데 다시 돌아올 거예요. 멀리 안 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질문도 들어왔어요. 팔로워 구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이거는 수업에서 말씀을 드리고 팔로워 구매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어떻게 얘기를 드리냐면은 팔로워를 구매하면 당연히 계정의 반응률이 낮아지죠. 팔로워를 구매를 했을 때 그 팔로워들이 실제로 내 계정에 반응을 해주고 좋아요나 댓글을 달아주는 정말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반응률이 낮아져서 당연히 계정에 어떤 좋아요를 눌러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내 계정의 노출이 더 잘 되게끔 도와주지 않죠.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거는 당연하죠.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내가 처음에 나는 더 사람들의 노출이 많이 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구매를 하시면 안 되지만 어떤 단계가 오냐면은 나는 이 계정에서 사람들이 줄 서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요. 잘 나가는 브랜드 이미지, 잘 나가는 북적북적한 그런 이미지 작업이 필요해요 하실 때에는 넣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넣을 때에도 한 번에 너무 많이 넣으면은 요새는 계정이 잘리기 때문에 예전처럼 저희가 예전에 막 팔로워 10만 명을 구매하신 분도 있고 정말 막 그런 그때는 인스타그램이 이렇게 막 단속을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인플루언서들 지금 브랜드 계정들 중에서도 정말 많아요. 사실 진짜 제가 봤을 때는 한 90% 이상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죠. 보면은 좀 알아요. 딱 했구나 이런 게 바로 알 정도로.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다가 계정이 절단나기 때문에 너무 한 번에 오버해서 넣으시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지 작업이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노출이나 이 정도의 수준이어도 이 정도 지금 내가 받는 도달과 노출도 충분하다. 난 이 정도 좋아요 수에도 만족한다. 라고 느끼셨을 때 이미지 만들기 위해서 하실 수 있지만 이때 구매를 하면은 어떤 건 감수하셔야 되냐면은 계정이 한 번에 삭제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계정이 갑자기 날아갈 수도 있고 당연히 그 다음에 갑자기 그 이후에 구매한 이후에 노출이나 도달이 확 현저히 낮아지는 거는 각오하셔야 돼요. 그거는 내 책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되게 재밌는 질문이다. 팔로워를 늘리기 위한 세대별 공략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요새 그 Z세대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Z세대? G세대라고 하나요? Z라고 하니까 너무 Z세대. 최근에 이 Z세대는 1995년 이후에 출생해서 2000년대 중후반에 출생한, 그러니까 요새 이제 막 20대가 막 된 친구들. 요걸 우리가 G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케팅에서 가장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 연령대죠. 근데 이 연령대, 요즘 젊은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디를 추천해드리냐면은 캐릿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캐릿. 네이버나 구글에 캐릿이라고 검색 한번 해보세요. 여기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기를 어디서 운영을 하냐면은 대학내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니었나? 여기를 좀 추천드려요.
요새 트렌드나 젊은 친구들이 어디에 주로 관심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고 싶다면은 여기를 추천드려요. 여기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지금 요새 트렌디하고 유행하는 것들 캐릿 careet.net 캐릿 네. 여기를 가보시면은 요새 트렌드가 되는 것들 있잖아요. 요새 젊은 친구들이 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또 그러니까 이게 왜 되게 중요한 게 또 인터넷 문화나 인터넷 막 유행을 만드는 게 이 세대들이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세대를 고객으로 생각하는 분이 아니다 하더라도 추천을 드려요. 한번 가셔서 보시는 거 캐릿.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말고 또 요런 데가 요새 좀 많이 나오는데 뉴닉이라고 아세요? 뉴닉? 뉴닉 제가 알려드릴게요. 뉴닉 그 다음에 캐릿 요런 서비스들 있죠. 요런 서비스들을 좀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내가 만약에 좀 트렌디하게 뭔가 바뀌는 것들 있죠. 아니면은 요새 유행하는 것들 좀 빨리빨리 소식을 받고 나도 이거를 반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런 서비스들을 좀 보시면은 확실히 좀 더 빠르게 캐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트렌드 같은 것들을. 네. 여기 되게 추천드리는 서비스들이에요. 그리고 뭐 세대별 공략 사실 3, 40대 요런 분들은 사실 막 트렌드에 민감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트렌드에 민감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좀 젊은 세대들이 뭘 좋아하고 젊은 세대들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파악을 하시면은 사실 SNS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틱톡이 요새 막 계속 뜨고 있는 것도 어린 친구들이 많이 하면서 사실 뜨기 시작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또 네이버나 이런 데 가시면은 네이버 트렌드도 보시면은 세대별로 관심 있는 주제들, 관심 있는 키워드들에 대해서 아실 수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아세요? 네이버 트렌드 검색을 해보시면은 연령별로 또 관심 있어 할 만한 것들을 아실 수 있잖아요. 그쵸? 네. 뭐 급상승 검색어도 연령별로 사람들이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는지도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은 훨씬 더 좋죠. 네. 또 좋은 거 아시면 살짝 알려주세요, 여러분. 네, 네이버 트렌드 여기도 좀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뭐 검색어 트렌드 같은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지금 어떤 게 트렌드지?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고 있는 건 그만큼 그거에 대한 수요가 막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어떤 상품에 대해서 비교해서 검색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네. 어떤 상품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하실 수도 있죠. 네이버 트렌드랑 연령별 검색어 같이 본다고 하시네요. 네, 잘하고 계세요. 맞아요. 인스타 요즘 트렌드죠. 네. 그다음에 브랜드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계정을 만들었는데 지금 둘의 계정 크기가 비슷해졌어요. 뭔가 둘이 상호작용이 안 되고 각각 운영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요. 뭐가 고민이신 거예요? 둘이 상호작용을 해야 하나요? 꼭 상호작용이 되어야 하나요? 서로 다르게 운영하시면 되잖아요. 브랜드 계정으로 유입을 시키고 싶어서 먹스타 계정 운영하셨던 거예요? 오히려 그냥 먹스타보다도 그냥 본인이 드러나는 계정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얼리는 본인이 드러나는 모습들, 내가 이거 착용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그런 계정을 만드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먹는 것보다도 패션이나 주얼리에 관심 있는 계정으로 조금 이 먹스타 계정을 바꾸시면은 당연히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또 이런 질문도 들어와 있어요. 인스타가 너무 재미있긴 한데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넣어주세요. 저한테 질문 넣어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인스타가 너무 재밌긴 한데 팔로워가 생각보다 늘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제가 욕심이 너무 많은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 팔로워가 알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막 늘려면은 내 나라는 사람들이 딱 브랜딩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나는 주로 뭐를 올린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없으면은 아직 컨텐츠가 없는 거예요. 내 컨텐츠가 없는 거예요. 나를 딱 각인시킬 만한 컨텐츠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컨텐츠를 먼저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서 팔로워가 늘게 되고 싶다. 이거는 제가 수업에서 말씀드리는 막 스킬적인 부분도 당연히 시도해 보실 수 있지만 사실 자연적으로 늘려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해피시아님을 딱 봤을 때 이 사람 주로 뭘 올리는 사람이라고 딱 각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컨텐츠라는 게 나의 컨텐츠. 그래서 결국 제가 계속 오늘 말씀드린 게 차별하세요 얘기를 드린 거고. 아시겠죠? 물론 그냥 처음에 제가 수업에서 말씀드리는 대로 이제 기본적인 거는 확보를 다 하시잖아요. 그 다음 더 크게 성장하시려면은 제가 첫 번째 숙제로 드렸던 게 나는 왜 인스타를 하는가 뭐 이런 브랜딩을 위한 걸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컨텐츠를 꾸준히 주기적으로 계속 만들어 나갈지 생각해 보시고 오늘 내드렸던 숙제 나만의 해시태그를 만들어서 그거를 올려보는 거 이런 것들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질문 있어요? 제가 이거 아까 배달로 시켰거든요. 이게 제가 시켰는데 이게 1리터짜리예요 커피가. 그래가지고 엄청 커요. 이렇게 큰 커피 컵을 처음 봤어요. 장난 아니죠? 엄청 커. 이거 질문 어떻게 옆에 물음표 누르시래요. 물음표 눌러서 질문 주시면 되세요. 자, 저 오늘 이제 웅진에 가서 교육을 했는데 좀 교육을 더 심화시켰어요. 그래서 그냥 팔로우 좋아요 늘리기도 당연히 커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매출을 늘릴 건지 이런 심화된 내용들을 6개월 과정 안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곧 심화된 교육을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네. 질문 주세요. 아니면 채팅방에 주시면 답변을 드릴게요. 막방이기 때문에 오늘은 천천히 답변을 다 드리려고 해요. 웅진에서 너무 아름다우셨어요. 감사합니다. 웅진 오셨었어요? 웅진 그 수업에 참여하신 분인가요 혹시? 아니면 인스타 올린 사진? 자, 제 피드는 육아일상, 취미, 일 이것저것 복잡해요. 컨셉을 하나로 밀고 나가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개인 계정에서는 사실 꼭 하나만 올리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육아를 하는 나, 취미를 즐기는 나, 일을 하는 나 결국은 내 이미지가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 게 더 좋아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들을 해시태그로 만들어서 나를 브랜딩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사실 내 이미지가 명확히 잡히면은 예를 들어 저도 테니스를 칠 때는 테니스 하는 것도 올리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하려고 갈 때는 강의라는 것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먼저 브랜딩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꼭 하나만 올리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하나를 올렸을 때 장점은 뭐냐면은 브랜드 협찬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죠. 예를 들어 육아로만 계속 하시면은 아기와 관련된 것들을 협찬을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해요. 하지만 꼭 내가 협찬을 받아서 계정을 수익화하려는 케이스가 아니라면은 저는 사실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협찬이 들어와도 요새는 아예 안 받거든요. 광고 같은 거는.
왜냐면 저를 더 보여지고 제가 하는 교육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걸로 연결하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주로 제 거가 아닌 것들을 광고는 아예 안 하는데, 만약에 내가 어떤 브랜드한테 협찬을 받는 게 주 목표다 하신다면 당연히 예를 들어 패션과 관련된 걸 주로 보여주고 있는 계정한테 패션 브랜드들이 더 협찬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피드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붙는 팔로워들도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붙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중에 좀 내가 어떤 협찬을 주로 받는 걸로 계정을 수익화하고 싶다 그러면은 다른 거를 여러 개 올리더라도 내가 수익하고 싶은 방향의 컨텐츠가 가장 주가 되어야 하는 건 맞아요. 예를 들어 80, 90%는 주로 예를 들어 육아 브랜드 협찬 받고 싶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것들을 주로 보여주시는 게 사실은 좋긴 하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나중에 내가 직접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할 거다 라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방향을 생각하신다면은 사실 굳이 꼭 하나만 올리셔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협찬을 목표로 한다고 하더라도 꼭 하나만 올리셔야 될 필요는 없고요. 근데 어쨌든 지배적인 컨텐츠가 되는 건 맞지만 이것만 올려야 돼!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스타가 자동으로 지워버리는 게시글도 있을까요? 마스크 공부하시는 분들이 게시글 자동 삭제된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자동으로 삭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팸 활동을 한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정 자체가 삭제가 되기도 해요. 아예 계정이 날아가 버려요, 그냥. 인스타그램이 그런 식으로 계정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 되게 재밌는 질문 들었는데? 그 위에 질문 먼저 답변 드릴게요. 계정이 막히지 않게 해서 특별히 주의할 것이 있나요? 랜덤인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수업에서도 말씀드리는데 하나의 사진을 여러 개의 계정에다가 막 올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것만 특별히 좀 주의하시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 생길 일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공유해서 로그인해야 하는 어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언팔로우 어플이라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플들이 있는데 그런 어플들은 사실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인스타그램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엠마쌤 혹시 결혼관이 어떻게 되세요? 이거 너무 재밌다. 결혼관이요? 결혼이요? 잘 모르겠어요. 결혼을 아직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결혼? 글쎄요. 여러분들 어떠신데요? 글쎄요. 너무 어렵다, 이 질문은. 잘 모르겠습니다. 말문이 막힌 거 느껴지세요? 네, 맞아요. 머리가 약간 하얘졌어요, 지금. 결혼? 제 친구들은 제가 제일 늦게 할 것 같다는 얘기는 많이 하긴 해요. 오프라인 수업 서울에서 있으신가요? 빨리 말 넘겨야지, 다른 걸로. 오프라인 수업 서울에 있으신가요? 근데 오프라인 수업 안 해요. 오프라인 수업 안 하고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계정 수익화에 관한 수업도 있나요? 구체적인 실질적인 방법을 알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아직 그런 수업은 없는데 심화해서 만들고 있어요. 네, 만들고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우리나라는 유행에 급변하고 금방 식상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인스타 홍보를 늦추는 분들도 많은데 당분간은 인스타 대세라 필수이겠죠? 네, 그럼요. 당연히. 근데 뭐 본인이 내 사업이 사실 인스타와 관련이 없다. 주로 20, 30대 여성이나 뭐 이런 분들 타겟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 하시면은 당연히 뭐 왜냐면 20, 30대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인스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고객으로 하거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면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다른 마케팅 하셔도 되죠. 근데 인스타그램은 당분간은 저는 대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대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구매도 도달 유입과 연관이 있나요? 네, 그럼요. 당연히 연관이 있죠. 네, 악영향을 줍니다.
책은 언제 나와요? 기다리고 있어요 하시는데 책 출판사에 보냈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 네. 지금 교정하고 계시겠죠? 심화 수업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준비를 착실히 해서 오픈을 할 거예요. 네. 자, 부업 계정에 팔로잉이 많아지는데 막는 방법 없겠죠? 바로 차단하긴 하는데 요새 부쩍 늘어서요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되게 의미 없는 짓이에요. 하지 마세요. 차단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계정이 크면 클수록 별의별 팔로워들이 다 붙어요. 굳이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만 내 팔로우를 채울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정말 팔로우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만 팔로우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별의별 희한한 뭐 변태가 있을 수도 있고 외국인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부업 계정 뭐 다양한 계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굳이 그거를 차단하시거나 이러실 필요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팔로워 수는 그냥 그대로 두세요. 늘 다다익선이에요. 그대로 두세요. 네.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도 없고 DM으로 이상한 사람이 자꾸 나한테 메시지 보낸다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무시하세요 그냥. 네. 괜히 차단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히려 그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퇴보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오히려 퇴보하시는 거예요. 굳이 그걸 차단해서 일부러 막 내 게시물을 다른 사람들 못 보게 만들고 막 이런 거는 그냥 굳이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문제에 너무 신경 쓰시는 거예요. 아직 200명의 팔로우면은 계속 피드 사진 올리고 좋아요 누르기 먼저 하면 될까요? 계속 해시태그 변경하면서 해보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수업 안 들으셨죠? 수업 안 들으신 것 같은데? 수업 들으셨어요? 미미나님? 수업 먼저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미나님. 네. 이제, 요런 계정들은 기본적인 반응률을 확보해야 하는 계정이에요. 초기에. 그래서 컨텐츠를 신경 쓰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내 계정에 반응해줄 계정들을 만드는 단계예요. 요런 계정들은. 네. 그래서 수업을 들어보셔야 되는, 특히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 단계. 게시물 숨기기도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숨기게 하실 수 있는데 굳이 맨날 보관하실 필요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내가 좀 피드를 정리하고 싶다 하면은 정리하셔도 되는데 매번 정리를 해서 막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뭐 그렇다고 계정에 문제가 생기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엠마쌤 저는 상업 계정인데 개인 계정처럼 운영하는 게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상품 어떻게 올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품 어떻게 올려야 될지 모르겠으면 잘하고 있는 계정 한번 보세요. 잘하고 있는 계정들 어떻게 상품 올리는지 어떻게 상품 소개하는지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수업 전부 다 못 들었다고 하시는데 수업 다 들으세요 빨리. 이상한 댓글 다는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삭제하시거나 아니면 그대로 두셔도 돼요. 예를 들어 저는 정말 인신공격성의 댓글을 다시는 경우에 삭제를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홍보성 댓글 달거나 이런 것도 그냥 그대로 둬요. 네. 그런 거는 그냥 그대로 두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굳이 그걸 또 클린하게 만드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 수업을 어디서 듣나요?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제 계정 들어오셔서 제 계정 프로필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스타 스폰서 홍보가 잘 되고 있다가 어제부터 계속 승인 거부가 되는데 이유가 뭘까요? 오류일까요? 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이 승인 거부를 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일단 제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식품 뭐 다이어트 식품이라던가 뭐 약 같은 것들은 좀 거부가 될 때가 많고, 그거 외에 예를 들어 계정에서 하는 그 광고 멘트들이 너무 오버해서 과장한 경우에도 거부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왜 거부가 되는지는. 아니면 가끔 그냥 이유 없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풀어달라고 얘기하면 또 풀어지기도 하고 막 이래요. 네. 요거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엠마쌤 진짜 좋아요 하신데 감사합니다. 저도 좋아요. 온라인 클래스 만들기 결제 진행이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왜 안 되죠? 왜 안 될까? 그거는 따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따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 오프라인 수업 예정 있으신가요? 없어요. 당분간 없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은 당분간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1인 미용실을 하는데 헤어와 관련 없는 해시태그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쓰셔도 됩니다. 수업을 들으셨다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해시태그 유형을 여러 가지를 섞으셔서 하시고 이때에 내가 나는 헤어 계정인데 이런 해시태그 써도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쓰셔도 돼요. 왜냐면은 텍스트에서 연관을 주시면 되거든요. 사진은 그런 사진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그 하는 말과 해시태그를 연관 지으시면 돼요. 꼭 내 계정의 주제와 관련된 해시태그만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한 해시태그 쓰셔도 돼요. 같은 계정을 여러 기기에서 로그인해서 활동하면 노출이 작아지거나 안 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일까요? 폰이랑 패드 같이 쓰려고 했거든요. 아니요. 유언비어예요. 네. 여러 기기 로그인 하셔도 됩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요즘 인스타 피드를 한 톤으로 보이게 느낌있게 하는 게 대세랄까? 그런 강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꾸미기가 어려워요. 제가 수업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감성이 있잖아요. 그 감성이 팔로워를 늘려주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사실 집착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내 피드는 중구난방인가? 나는 감성적으로 내 피드의 톤이 일관성을 가지면 나의 팔로워가 늘고 내 계정이 폭발하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집착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에 전혀 집착하실 필요 없습니다. 되게 본인 만족이에요. 피드가 일관되고 예쁘고 막 이런 거 본인 만족이에요. 근데 그나마 뭐 약간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뭐 예를 들어 페리페라 같은 경우에는 가보시면은 되게 막 약간 보라, 핑크, 요새 하이틴 느낌으로, 요새 하이틴 또 유행이잖아요. 막 그런 약간 하이틴 느낌? 뭔지 아시죠? 영화도 하이틴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나는 컬러에 뭔가에 딱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사실 이거 약간 옛날 유행이에요. 옛날 유행. 너무 막 이런 거 집착하실 필요 없어요. 본인 만족. 근데 페리파라는 잘하더라고요. 네, 예쁩니다. 언제까지 선팔 좋아요 해야 할까요? 성장하다 보면은 소통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순간이 올 것 같아요. 이거 하기 싫잖아요? 그러면 컨텐츠 개발하세요. 이거 하기 싫다. 내가 먼저 소통해주기 싫다. 나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날 좋아해주고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팔로우하고 반응해주길 원한다. 그러면 컨텐츠 개발하세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열정의 기름 붓기, 그 다음에 체인지 그라운드, 뭐 세바시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계정들은 컨텐츠라고 부를 만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그 계정에 가면은 나는 뭔가 동기부여 받을 수 있는 컨텐츠가 있는 거죠. 그쵸? 또는 뭐 썰이라고 한번 검색해봐요. 썰. 그거 가보면은 주로 이제 뭐 예를 들어 커뮤니티에 올라온 각종 이야기들 있죠. 뭐 요새 예를 들어 네이트 판이라면은 시어머니와의 어떤 고부 갈등 뭐 이런 썰들 그럼 웃기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뭐 고민 같은 것도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계정을 팔로우해서 계속 보고 시간을 보내는 거고 뭐 예를 들어 인스타툰 컨텐츠랄 게 있잖아요. 거기서는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 그러니까 아니면 유머 계정들 웃겨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컨텐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패션 인플루언서라면은
그 사람이 너무 코디를 잘했는데 나는 그 브랜드가 어디 건지 알고 싶어. 얘가 입은 옷이 어디 건지 알고 싶어. 그럼 걔가 알려줘요. 컨텐츠라고 부를 만한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소통하기가 싫어요. 그러면은 내가 메뉴가 있어야 돼요. 내가 내놓는 서빙하는 메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메뉴가 없이 그냥 하려면은 찾아가는 수밖에 없죠. 이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이러면서. 알아서 오려면은 맛집으로 소문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 주력 메뉴, 주력 상품이 있어야 돼요. 그게 결국 컨텐츠인 거고. 반대로 특별히 뛰어난 컨텐츠가 없어도 소통을 열심히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의미가 있죠, 당연히. 의미가 있죠. 컨텐츠가 없으면은 이런 소통 당연히 의미가 있죠. 왜냐면은 어쨌든 나를 알릴 수 있는 행동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게 결국은 내 컨텐츠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일이기도 해요. 처음부터 완벽한 컨텐츠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좋은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할 때 공부를 안 하면은 뭐 나중에 내가 꿈을 가졌을 때 이거 어디서 봤는데, 꿈을 가졌을 때 공부를 해놓지 않았으면은 그 꿈을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런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내가 소통해 놓는 계정들이 없으면은 더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통이 의미가 있어요. 절대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에요. 하시는 거는 아주 좋은 거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인사이트가 틀릴 때도 있나요? 네, 있어요. 놀랍게도 있습니다. 갑자기 프로필 방문이 780여 찍혔을 때 당황스러운데 평균과 너무 달라서요. 특별한 이유 없이. 네, 있을 수 있어요. 네, 버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홍보된 게시물은 수정이 불가능하는데 수정할 수 없는 건가요? 네, 수정할 수 없어요. 중단하고 다시 만드시는 수밖에. 아까 그 브랜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제 어떤 통일되고 일관된 피드, 어떤 색감 이런 것들이 브랜딩에 도움이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예를 들어 뭐 아까 빙그레 계정들 이런 거 빙그레 뭐 색감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결국은 그렇게만 해야만 한다라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분들도 있어요, 당연히. 예를 들어 브랜드의 로고 색깔을 강인하게 각인시키려고 하는 브랜드들이 있는 것처럼. 근데 모든 브랜드들이 그렇게 하진 않죠. 예를 들어 삼성 계정에 갔을 때 파란색으로 다 도배를 해놓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어떤 컬러나 색감을 강하게 어필하고 싶어하는 브랜드들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내가 만약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갈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계에 뜨지 않았는데 해시태그 유입이 많은 경우는 왜 그런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일단 인기 게시물은 내가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모두가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인기 게시물에 안 떴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보였을 수 있고요. 인기 게시물로만 사실 해시태그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해시태그를 팔로우하고 있을 때 홈탭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다양한 사실 해시태그가 그냥 거기 인기 게시물 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해시태그 유입이 될 수 있죠. 어쨌든 최종 목적은 컨텐츠를 만드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컨텐츠를 만드는 길로 가거나 아니면은 광고를 잘하는 길로 가거나, 광고를 잘한다면은 매출로 연결하는 길이 되겠죠? 네. 혹시 피드를 올리고 나중에 다시 해시태그를 수정하면 다시 뜨는 건 아니죠? 라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간혹 버그같이.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굳이 의미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해요. 네.
지혜님이 저 처음에 인기 게시물 제 게시물 한동안 안 보여서 속상해서 한동안 확인 안 하고 있었는데 쌤 수업처럼 작은 것부터 노리고 쓰다 오랜만에 확인해보니 100, 500, 1000, 1.1만 인기 게시물에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다시 파이팅 해야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인기 게시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상심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수많은 유입들이 있잖아요. 제가 수업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꼭 하나의 인기 게시물 해시태그 유입만 유입이 아니에요. 다른 유입들을 신경 쓰시고 계시면 돼요. 내가 인기 게시물에 잘 노출이 안 되는 시기에는 오히려 사실 컨텐츠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저장을 더 받을 만한 게시물들을 올려본다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토리, 내 개인의 브랜딩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더 시도를 해본다거나, 그러니까 계속 맨날 나는 똑같은 거를 올리는데 왜 변화가 없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장 속도가 계속 나는 좋아요가 맨날 예를 들어 항상 300개 고만고만하게 받는다, 맨날 고만고만 400개 받는다, 고만고만 500개 받는다, 이런 분들은 새로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거든요. 새로운 시도가 되게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로코넥트 해시태그 달면 스팸이신 분들의 팔로우가 와요. 외국인이 어떻게 알고 팔로우할까요? 이거 팔로우 하는 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팔로우 누가 해주면 감사하시면 돼요. 그냥 그거에 왜 내가 원하는 사람이 팔로우 안 해주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많으면 좋은 거예요.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드는 계정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냥 감사해 하세요. 그대로 두시면 돼요. 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경우 다양하죠. 그냥 뭐 예를 들어 추천에 떴을 수도 있고, 내가 누구를 팔로우했는데 내 계정이 유사 계정이라고 이렇게 팝업이 떠서 나를 팔로우한 걸 수도 있죠. 이거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의류 계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골국물 같은 공구를 하면 이상할까요? 재은님 사골국물 공구하시려고요? 만약에 이제 약간 육아를 하거나 주부로서 좀 브랜딩을 해놓으시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나라는 사람이 제대로 소개가 안 된 상황에서 막 이것저것 상품 다 가져오시는 건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네. 먼저 딱 확실히 내 이미지를 좀 정하세요. 나는 이제 요리도 좀 하고 아이도 키우면서 옷 잘 입는 이런 이미지로 한다 그러면은 오케이. 근데 내가 한 번도 뭐 요리를 한다고 하거나 한 번도 내가 그 가정에서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사골국물 이러면 되게 이상하죠. 네. 사골을 많이 먹고 자라서. 아이고. 하이델플라워님, 안녕하세요. 부업 계정이랑 광고 계정 같은 것도 냅두는 게 좋을까요? 네, 냅두세요.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오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러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저 팔로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차단하시거나 이러실 필요 없어요. 차단하지 마세요. 차단은 정말 불필요한 행위예요. 되게 시간 낭비. 그대로 두세요. 우리는 그거 하나도 귀중한 그거 하나도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시기예요. 아시겠죠? 재민님 축하해요 하시는데 어떤 거 축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놓친 것 같아요, 채팅을. 35만의 인기 게시물 뜨셨다고? 축하드려요. 카페에 인증했어요, 카페. 아시겠죠? 저희 카페에 인기 게시물 인증한 데다가 글 꼭 올려주세요. 아시겠죠? 또 질문이 탐색 탭 노출이 좋은 건가요? 해시태그 노출이 좋은 건가요? 당연히 둘 다 좋죠. 둘 다 좋습니다. 하나가 더 좋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둘 다 좋아요. 근데 조금 더 어려운 게 탐색 탭 노출이긴 하죠. 난이도를 따지면은 탐색 탭 노출이 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둘 다 좋다는 거.
인스타가 인게이지먼트 많이 본다 해서 매번 차단하고 지웠거든요. 잘못된 거였네요. 네, 개소리예요. 그런 개소리 속지 마세요. 그대로 두세요. 팔로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별의별 사람들이 다 붙어요. 근데 그거 맨날 차단하고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진짜 내가 만약에 팔로워가 갑자기 10만을 눌렀다 생각해봅시다. 그럼 그 10만이 다 내가 원하는 예쁘고 정말 그런 내 고객이 될 만한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붙지 않죠. 당연히 별의별 사람 다 붙어요. 근데 그 사람들 일일이 다 차단하고 있는 거는 진짜 시간 낭비예요. 그럼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하지 마세요. 그대로 두세요. 질문이 엄청 많이 들어왔네. 인스타 초보예요. 엠마쌤 강의를 어디에서 계속 들을 수 있나요? 제 계정 들어오시면은 프로필에 링크 있어요. 링크 클릭하시면 돼요. 링크 클릭하시면은 거기에 제 강의 신청하실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200명이나 오마이갓. 하은님 무슨 일이야? 200명을 차단했다고요? 아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겠어요. 그대로 두세요. 메시지도 그냥 두세요. 무시하세요.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거 막 차단하고 삭제하고 막 이러실 필요 없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대로 두세요. 아시겠죠? 콜라겐 복용하십니까? 콜라겐이요? 콜라겐 샀어요. 샀는데 아직 복용은 귀찮아서 안 하는 중. 근데 하려고 지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맨날 까먹고 안 먹어요. 근데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피부가 되게 트러블이 요새 너무 많이 나서 갑자기 알 수 없는. 네. 또 질문이 어딨지? 인스타 주제 정하는 게 쉽지 않네요. 판매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키워서 뭐 하고 싶으세요? 트래블 SHJ님은 여행이 주제신 거 아니에요? 일단 아이디가 여행과 관련된 계정인 것 같은데? 이거 계정 왜 키우시는 거예요? 이거 계정 왜 키워요? SHJ님? 키워서 뭘 하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판매하는 게 아니더라도 협찬받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협찬받고 싶은 그 브랜드가 있다면은 보통 그 브랜드들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협찬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내가 그거와 관련된 것들을 올리고 있어야 협찬이 들어오겠죠. 여행사 해요? 그럼 여행과 관련된 거를 올리시면 근데 지금 시국이 이래서 고민하시는 건가요? 지금 놀고 있어서 저도 키워서 공부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브랜딩할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 어떻게 소개할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취미를 가지고 있다. 그럼 취미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테니스를 지금 최근에 시작을 했잖아요. 테니스 하세요. 테니스 하고 테니스나 골프 이런 거 있잖아요. 스포츠 같은 거 하시고 그런 해시태그 써서 올리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유입이 늡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수업에서 말씀드리긴 하는데 어떤 취미를 기반으로 하거나 이런 해시태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많이 찾아보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아니면 정말 내가 주제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운동을 하시거나 운동 관련된 해시태그 한번 써보고 그렇게 키워보시고도 되고 아니면은 뭐 내가 주로 관심사가 있다 그럼 그런 관심사로 시작을 하시는 거죠. 꼭 대단한 나는 이렇게 거창한 주제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이상한 외국인 들어왔어. 아직 판매 전이지만 아기 옷 팔고 싶어서 팔로우 늘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아기 옷 팔고 싶다 그러면은 당연히 일단은 아가와 관련된 거를 많이 올리시면 좋겠죠? 당연히 왜냐면 엄마들이 주 타겟이니까 내가 올리는 컨텐츠들도 아이와 관련된 것들을 주로 올리셔야 될 거고 해시태그도 그런 걸로 쓰셔서
주로 육아맘들이랑 소통하시면 좋겠죠. 이런 계정들은. 일단 수업을 들으세요.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근데 일단은 아이와 관련된 옷을 팔고 싶다면은 내 피드는 일단은 아이와 관련된 것들이 올라가져 있어야 되고, 주로 소통하는 분들도 아이 엄마들이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릴스 15초 영상 탭 언제쯤 나오나요? 글쎄요, 인스타그램이 말만 하고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근데 지금 이 시기를 그냥 연습의 시기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초짜리 유진님 만드셨어요 혹시? 만들고 있어요? 이거 릴스는 한번 시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릴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틱톡 다운받아 보시고 틱톡에서 올려져 있는 그런 컨텐츠들과 좀 유사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근데 약간 감성이 다르긴 해요. 왜냐면은 틱톡은 자막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인스타그램도 제가 이제 해외 애들이 릴스 올리는 걸 좀 봤는데 틱톡에는 자막을 엄청 많이 넣는데 인스타에 오면 또 자막을 다 빼더라고요. 이게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직 그러니까 틱톡은 굉장히 지금 그래도 꽤 오랜 기간 동안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틱톡스러움이 생겼는데 릴스는 아직 릴스스러움이라는 게 아직은 없어서, 그러니까 인스타는 지금 여태까지는 그래도 막 자막을 넣고 막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았잖아요. 틱톡에 비해서는.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확실히 틱톡만큼 자막을 도배하거나 막 이러진 않는 것 같기는 해요. 릴스가 뭘까요 하셨는데 이거가 뭐냐면은 인스타그램이 틱톡을 겨냥해서 똑같이 유사하게 15초짜리 짧은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우리나라는 이 기능이 안 붙었는데 해외에는 이 기능이 붙었어요. 그래서 15초짜리를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스타그램에 생길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조만간. 네. 그리고 제 수업에 지금 제가 좀 걱정하고 있는 게 외국인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제 수업을. 그래서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까? 그냥 진짜 찐 외국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고 있어요. 말을 되게 빨리 하는데 수업에서는 좀 걱정됩니다. 초보자들이 그 어떤 수업 들으면 좋겠냐고 아까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제 생각에 너무 본인이 왕초보다 나 개초보예요 하시는 분들은 인강을 들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반복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인스타 좀 해봤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라이브 수업 들으시는 거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인강을 또 들으라 하니까 인강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제가 막 4%, 3,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이 결제해놓고 수업을 끝까지 안 듣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저희 단톡방이나 카페에 오시면은 수업에서 다 설명하는 걸 항상 질문하시잖아요. 보통 끝까지 안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끝까지 들을 자신이 없다 이제 이러면은 라이브 클래스 수업 듣는 게 낫죠. 무조건 그 수업 듣고 나면은 그래도 다 이해를 하긴 하니까. 또 질문 중에 엠마쌤 강의를 올 초에 듣고 정말 많이 성장했는데 진짜 터닝포인트였다고. 하은님 감사해요. 올 초 대비 인스타 로직이 많이 바뀐 부분이 혹시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많지 않아요. 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정말 수업 내용을 근데 이제 좀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긴 할 거예요. 올해 이제 말쯤부터 지금부터 이제 착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재수강을 하신다면은 내년에 재수강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판매까지 연결해서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아직은 이미 주제가 너무 경쟁률이 심한데 그래도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라면 이 주제를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경쟁이 심하다는 건 무슨 의미죠? 경쟁이 심하다 무슨 의미예요? 수요가 겁나 많다는 거예요. 수요가 많아서 그래요. 그 분야가 돈이 흐르니까 그만큼 경쟁이 심한 거예요. 돈이 흐르지 않고 그 분야에 수요가 없으면 경쟁도 없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거 경쟁이 심한데 해도 될까? 이거는 되게
수요가 많은데 수요가 없는 곳으로 한번 가볼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론 수요가 없는 데 가서 내가 깃발 먼저 꽂을 수도 있죠. 근데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큰 거예요. 경쟁자가 없다라는 건. 안전한 방향을 선택하신 거예요. 오히려. 경쟁자가 많다라는 거는. 최신 피드에는 글이 노출되는데 인기 게시물에 좋아요, 반응 좋은 게시물도 잘 안 올라가요. 계정 활성화가 오래되어야 할까요? 인기 게시물에 노출이 되는 거는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꼭 내가 그 내 게시물이 반응이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게시물이 더 반응이 좋으면 그 사람이 먼저 올라가잖아요. 결국 인기 게시물은 사실은 경쟁의 영역이거든요. 나보다 더 뛰어나면은 내가 아무리 내 기준 잘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더 뛰어나면은 더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인기 게시물은 사실 그렇게 너무 사실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기 게시물 안 뜨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유입들을 먼저 관리를 좀 하세요. 홈 유입도 관리를 좀 더 하시고 그 다음에 해시태그를 선정하실 때에도 사람들이 정말 찾아보고 관심 있어 할 만한 수업에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해시태그들을 시도를 하세요. 계속 시도를 하시는 게 더 좋아요. 늘 매번 쓰는 해시태그만 쓰실 게 아니라 블로 BGM 하셔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블로 어플을 봤더니 거기서는 블로로 만든 영상들은 써도 된다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스타에 영상 올릴 때 블로 BGM 해서 올리기도 하는데 네, 저는 괜찮았습니다. 헬피세연님 저는 다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 외국인 분이 수강생은 아니고요. 저분은 정말 이상한 분 같고 수업에 신청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신청하셨지? 어떻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 걱정 중이에요 지금. 수요일날 제가 수업을 하거든요. 수요일날 인스타 수업하고 목요일날 잘 팔리는 수업 만들기 수업을 하는데 좀 걱정 중이에요. 이해하실 수 있으실까? 인강 완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엠마쌤 수업 시간 금방 가던데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남은 시간 동안 한 번 더 이제 틀어보려고요. 네, 좋아요. 완강자 증인 폭포수. 자, 또 라이브 방송하실 때 장비 못 쓰세요? 라고 하시는데 그냥 이거 아이폰 11 제 핸드폰이랑 그 다음에 삼각대 제가 저번 수업에서 추천드렸는데 160cm 그 삼각대를 하나 샀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그냥 스마트폰 삼각대 하나 사가지고 씁니다. 뭐 대단한 뭐 브랜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아무거나 샀어요. 잘 팔리는 수업 만들기에서 혹시 전자책 만드는 것도 알려주시나요? 하시는데 사실 전자책을 만드는 그러니까 사실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코어 컨텐츠를 만드는 거라서 사실은 컨텐츠를 만들면은 이걸 강의로도 할 수 있고 인강으로도 할 수 있고 저처럼 줌 라이브 클래스를 할 수도 있고 전자책으로도 만들 수 있고 책도 만들 수 있고 그냥 이 컨텐츠를 만드는 그 코어적인 것들을 다 다루기 때문에 당연히 전자책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어요. 수강생 중에도 전자책 만들어서 판매 잘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전자책 만들기 관심 있으시면은 들어보세요. 네. 해시태그 본문에 쓰는 거랑 댓글에 쓰는 건 차이가 있나요? 없습니다. 어디에 쓰셔도 상관없어요. 왜 굿바이 라방인가요? 하시는데 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빠이는 아니고 잠시 빠이. 왜냐면 제가 요거를 이제 클라이언트들한테도 제가 교육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들한테도 이런 그 라방을 하는 거를 제가 따로 이제 비용을 받는데 이걸 계속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그 가치가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예. 이 가치가 무료로 계속 제공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요거에 지금 제가 유료로 하는 것들이 또 가치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수요와 공급 조절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조만간 다시 또 하긴 할게요. 근데 한동안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강과 라이브 강의 내용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인강은 아무래도 올해 한 6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설명을 드리죠. 근데 문제는 업데이트가 하기가 힘들어요. 한번 찍어놓았던 것들을 이미 편집까지 완벽하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시기적으로 좀 더 업데이트가 되는 내용들을 반영할 수가 없다라는 또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인스타 초보라면은 인강이지만 좀 어느 정도 하셨던 분들은 저는 사실 라이브 클래스를 추천드리기는 해요. 네. 속도감 차이가 있어요. 네, 맞아요. 엄청 커요. 라이브 클래스는 엄청 말빨리해요. 제가 거의 뭐 랩을 합니다. 자, 또 그저 판매용 말고 찐 소통하면 부담 안 주는 선에서 팔로우 늘린 것도 배울 수 있나요? 네, 그럼요. 그럼요. 저도 아기옷 판매 중인데 우리 애기가 안 이뻐요. 그래도 엠마쌤 강의 보고 열심히 올리는데 다른 모델 사진을 쓸까요? 이거 좀 슬프다. 이거 좀 슬프다. 제가 수업에서 그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애기는 여러분 눈에만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좀 슬프다. 근데 애기가 꼭 모델같이 예쁘진 않아도 돼요. 왜 우리 인플루언서 중에서 정말 이쁜 분도 있지만 개성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애기는 사랑스러운 걸로 안 가도 충분히 개성적으로 가도 돼요. 표정이 다이내믹하게. 강아지 계정도 보시면은 강아지 계정 시장도 보면요.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강아지도 있지만 완전 표정이 귀엽고 완전 특이하고 웃긴 계정도 있어요. 그런 계정도 잘 나가요. 그러니까 이거 꼭 우리 애기가 진짜 아이 모델 뺨치게끔 귀엽고 예쁘지 않아도 돼요.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모델 사진 쓰시는 것보다 우리 아이 사진으로 가는 게 좋죠. 왜냐면 모델 사진은 다른 계정에도 올라갈 수 있고 스토리텔링이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사진으로 그대로 가시되 예쁘지 안 이쁘다면은 안 이쁜 게 이제 컨셉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꼭 안 예쁜 애를 데려다 예쁜 컨셉으로 계속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크겠지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시기만 하면 돼요. 우리 아이는 얼굴 외모가 컨셉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의 성격이 되었던가 표정이 되었던가 이런 것들로 미울 수 있죠. 예를 들어 강아지도 제가 저번에 이제 수업을 했었던 분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은 본인 강아지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분은 눈에는 내 강아지가 이 세상에 제일 귀엽고 제일 사랑스러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오히려 강아지한테 성격을 부여하세요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게으르다라는 그 특성을 하루 24시간을 누워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아이의 특성이나 성격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보여줄 수 있겠죠. 네. 너무 재밌다.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요즘 인스타를 좀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 지인들이 협찬도 아니고 저한테 상품 몇 개 보내주면서 판매하는 상품을 홍보해달라고 지인들의 부탁에 거절하기가 참 곤란할 때가 많네요. 잘하고 계시나봐요. 왕민님 정말 잘하시나봐요. 지인들이 해달라고 얘기를 할 정도면은 잘하고 계신 거네요. 그쵸? 잘하시니까 부탁하는 거죠 뭐. 근데 만약에 좀 이제 내가 직접 홍보해주기가 조금 그렇다고 하시면은 그냥 정중하게 나보다는 훨씬 더 잘하는 분들 많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DM으로 한번 협찬 제의를 해봐 라고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거절하시는 수도 있는데 좀 아무래도 관계가 신경 쓰이신다면은 해시태그로 예를 들어 너가 하는 사업과 관련된 것들 한번 검색을 해보고 거기에서 좋아요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사람들 많고 반응률 좋은 사람들 훨씬 많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메시지 직접 보내서 연락을 해보면은 그 사람들도 흔쾌히 승낙하는 사람들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 협찬을 해봐 라고 제안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이버 스토어팜 시작하려고 할 때도 브랜딩이 제일 중요한 거죠? 라고 하셨는데 아니요. 뭐 네이버 스토어팜은
초반에는 그렇게 브랜딩이 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냥 오히려 뭐 지금 어떤 상품을 소싱하느냐, 뭐 예를 들어 그 시기적으로 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상품들을 좀 그걸 잘 타고 흐름을 잘 타면은 뭐 팔릴 수도 있고, 또 뭐 광고를 내가 계속 잘 때린다 하시는 분들은 또 잘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꼭 브랜딩은 오히려 어떤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냐면은 이미 잘 팔리고 있는 분들이 더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잘 팔리기 시작하면은 경쟁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내가 잘 하고 있다, 잘 팔리고 있다 그러면은 경쟁자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인스타 수업이 잘 팔리니까 수많은 카피캣들이 생기는 것처럼. 그럼 그때부터 브랜딩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어느 정도 그 궤도에 오른 다음부터 브랜딩을 하시는 거지, 물론 처음부터 브랜딩을 하고 들어가실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초보자 입장에서. 그 정도 단계에 오르지 않았는데 내가 브랜딩을 완벽하게 한다라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느 정도 잡아 나가고 난 다음부터 브랜딩을 착수하셔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 홍보된 게시물 수정이 불가능한데 수정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네, 이거 아까 없다고 말씀드렸었고, 미술 수업을 하는 아이들 작품만 올렸는데, 뭐 질문이 이상한데? 잠깐만. 미술 수업하는 나로 컨텐츠를 잡아서 글 내용에 미술 팁이나 지식을 매일 간단하게 제공하는 목표로 올리는 것이 나을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원래 미술 수업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작품만 올렸는데 미술 수업을 하는 나로 컨텐츠를 잡아서 글 내용에 미술 팁이나 지식을 매일 간단하게 제공하는 것이 나을까요? 라고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뭐 이건 선택이죠. 뭐 네,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냥 진짜 나를 보이지 않고 하셔도 돼요. 그림 그리는 계정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정말 그 취미나 이런 것들이 강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보여지는 것들이 딱 확실한 분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 이런 분들이에요. 향수 판매하는 분들, 막 아로마 이런 거 있죠. 왜냐면 이런 거는 사실 보여지지가 않잖아요. 그 향이라는 게 패키징 맞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로 컨텐츠를 잡을 필요도 있을 수 있는데, 그림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그림이라는 게 컨텐츠가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나로 하셔도 되지만 사실은 그냥 그림 그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 그려지는 영상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올리실 수 있어요. 전 영상을 자주 올리는데 영상 길이를 IGTV 안 쓰고 1분보다 더 길게 올릴 수는 없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1분 이상이면은 IGTV예요. 아이고. 또 해시태그 잘 거는 방법이 있을까요? 수업을 들으십시오. 수업 들으신 거 맞나요? 수업 안 들으셨죠? 수업 들어보세요. 수업 들으셨던 분이면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수업 안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라방 1시간 이상 가능한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1시간 이상 안 돼요? 라방 1시간 이상 안 돼요? 네. 글쎄요, 이건 모르겠네요. 이건 모르겠어요. 라방 1시간 이상 안 되나요, 원래? 칼같이 끊겨요? 이거는 글쎄요, 모르겠네요. 뭘까? 제가 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라방을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신 분 있는데, 이거 제가 저희 수강생 카페에 가보시면은 올려놨어요. 라방 잘하는 방법. 이거 한번 영상 보세요. 복습하세요. 지금 1시간 넘었는데 지금 제가 10시에 시작해서 지금 1시간 거의 반 하고 있어요. 막방이니까 계속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하지? 라방 할 자신이 없어요. 흑흑. 한번 해보세요. 라방. 해보면은 은근히 재밌어요. 이거 뭔가 BJ 된 기분이기도 하고. 숙제를 못해요.
숙제 꼭 하셔야 됩니다. 숙제 하셔야 돼요. 숙제 꼭 하세요. 사투리 나올까봐. 사투리 나오면 뭐 어때요? 사투리가 매력이죠. 또 사투리 당당하게 쓰세요. 쓰실 거면 그게 또 내 이미지, 나를 딱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사투리 쓰는 사람은 딱 기억 남으니까 일단 기억에 남기는 게 중요해요. 사투리 쓰세요. 대놓고 쓰세요. 더 심하게 쓰셔도 돼요. 막방이군요. 네, 맞습니다. 막방입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남겨주세요. 저는 오히려 사투리가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사투리 쓰시는 분들. 사투리 쓰는 거 너무 매력적이던데. 외국인 등급보 사람 고백. 저는 표준말 쓴 거 같은데 사투리 쓴다고. 맞아요. 사투리 쓰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사투리 쓰는데 서울말 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본인만 모르고 남들은 다 아는. 유진님 어디 출신이시죠?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 분이세요? 저는 사실 경상도에서 자라긴 했는데 친구들 만나면 쓰긴 해요. 약간 어색하게. 저희 부모님이 원래 이제 부모님은 그 사투리를 안 쓰셔서 저도 산 거는 지방이고 완전 깡촌에서 살았는데 사투리를 안 썼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약간 그 또 이제 지방에서는 다 사투리 쓰는데 나만 서울말 쓰면은 약간 독특하잖아요.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서울말 썼죠. 근데 약간 이제 친구들이랑 친해지려고 이렇게 사투리 약간 어색하게 쓰고. 유진이 삼천포요? 아, 있구나. 삼천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창원이구나. 창원이에요? 아닌가? 삼천포가 어디예요? 평창? 다들 되게 오랫동안 계시네요. 지금 저희 엄청 라방 이거 지금 거의 갱신한 것 같은데 기록을. 광주 사투리랑 부산 사투리랑 삼천포 사투리 다 섞였어요. 여러 가지 섞이셨구나. 라방 했는데 아무도 없으면 어째요? 예고하세요. 예고. 언제 한다. 나 무슨 내용으로 라방 할 거다. 이거 예고하셔야 돼요. 게시물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뭐 원하시면 홍보하기, 수업 들으시면 홍보하는 방법 말씀드리잖아요. 그거 해보시고. 엠마쌤 인스타 보고 푸디 어플로 사진 보정해서 올렸더니 팔로워가 많이 늘었어요. 오, 진짜요? 짱이다. 잘하셨어요. 저도 창원에서 서울 온 지 20년 됐는데 절대 안 고쳐지더라고요. 맞아요. 사투리 쓰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늦게 서울에 오시면은 고치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제 친구도 경상도 사투리 장렬해요. 뭐 회사에서도 사투리 엄청 쓰여서. 네. 예전에 택시 타서 여기 앞에 떨져주세요 했는데 부끄러웠어요. 진짜 재밌다. 캔디 언니 저도 강의 듣고 만행이 변했어요. 감사합니다. 내일은 다른 분의 강의가 시작되네요. 어떤 분 강의 들으세요? 재고 빼려면 라방이 좋은데 전 이렇게 혼잣말을 못해서 제가 그때 그립 거기 갔었잖아요. 홈쇼핑 그거 하는 거 갔는데 이거는 우리 라방은 그래도 뭐 제가 뭐 판매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막 소통도 하잖아요. 댓글 보면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와 거기는 아무도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진짜 힘들었어요. 1시간 거의 45분을 얘기를 혼자 떠드는데 막 미칠 것 같더라고요.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그러면 이제 써놓고 무슨 말 할지 써놓고 저도 그 나름 쓰기는 해요. 여러분 라방 할 때 아예 안 쓰고 들어오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써요. 무슨 말 하지? 나 할 말 뭐 이번에 무슨 얘기 할까? 이제 이러면은 여기 이제 뭐 1번 빙그레 2번 뭐 니베 써놓고 나를 설명하는 해시태그 만들어보기 뭐 이런 거 써놔요. 써놓고 그 다음에 이거 읽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꼭 완벽하게 내가 말을 못할 것 같다 그러면은 쓰세요. 쓰시면 됩니다. 교원 혹시 교원에서 수업 들으시는 분인가 보다.
아, 윤호연이 강의 맞아요. 저도 엠마쌤 강의 듣고 그루커분들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완전 터닝포인트. 와, 지니님 감사해요. 짱짱짱. 와, 트래블 SHJ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질문 해도 돼요. 질문하세요. 질문하셔도 돼요. 질문하십시오. 올 초에 들은 엠마쌤 강의는 은혜였어요. 어머, 감사합니다. 하은님이 그때 수업 전에 브랜드 계정이었었죠? 제가 그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그런 질문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셨던 것 같은데 맞죠? 그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수강생들을 다 기억을 못 하는데 기억에 남는 분들이 몇몇 분들이 있어요. 몇몇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저한테 뭔가 막 얘기를 해주시거나 이렇게 본인이 어떻게 발전했다고 계속 말씀해 주시거나 이런 분들은 다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한번 듣고 가시면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계속 변화 과정들을 얘기해 주시거나 인증해 주시거나 이런 분들은 기억에 남죠. 친한 친구만 피드 보기 기능은 있는데 제외한 사람만 못 보게 하는 기능은 있을까요? 그거 뭐 차단하시면 돼요. 그 사람 차단하면은 못 봐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러니까 게시물 우리가 어쨌든 결과적으로 인스타를 키우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정 누군가를 안 보이게 하고 특정 누구만 보이게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냥 어차피 내가 이거 계정 키울 거잖아요, 무조건.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해서 계정 키우는 걸로 가져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는 해요. 굳이 누군가 보이는 거를 차별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스타 재밌어졌어요? 엠마쌤 부석 같은 존재예요. 어머나 감사합니다. 아니 하은님, 제 생각에 그때 수업 전에는 하은님이 드러나는 계정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그쵸? 아니었나? 지금도 이제 브랜드 계정인 건 맞는데 그때는 그냥 정말 그 주얼리만 보이는 계정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은 하은님이 막 스케이트보딩 타잖아요. 막 이런 거 빙판에서 막 거의 김연아처럼 그런 계정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요? 자, 섀도우밴 왔는데 얼마 만에 풀릴까요? 재고 신청을 해야 할까요? 하셨는데 섀도우밴이라고 판단하시는 근거가 뭐예요? 뭐 때문에 섀도우밴이라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지연님 뭐 때문에 섀도우밴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해시태그 검색이 안 돼요? 최근 게시물에도 안 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막 진짜 어디서 이상한 거 막 유튜브나 막 이상한 데 있잖아요. 뇌피셜로 막 자기 얘기하시는 분들 거 보고 나 섀도우밴이다 이러면서 맨날 계정 새로 만드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보고 프로 계정 생성러들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계속 계정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근데 최근 게시물에 안 뜨셔도 회복하실 수 있어요. 이게 어떨 때 또 이게 차단이 많이 되냐면요. 막 작업 차단될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최근 게시물 잘 안 뜰 때 그 해시태그나 이런 노출에 악영향이 생길 때가 언제냐면은 보통 막 본인이 계속 작업을 너무 빨리 해서 차단되거나 뭐 아니면은 뭐 구매한 게 이제 인스타 알고리즘에 걸려서 뭐 악영향을 받는다거나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아니면 다른 외부 어플들을 같이 써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일시적으로 악영향을 받는 건데 그게 영원히 가진 않거든요. 내가 결국은 그거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려면은 반응률을 잘 받으시면 충분히 나오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새로 만드시지 마세요. 새로 만들면은 또 그런 문제 생기면 또 다시 만들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복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저 실제로 해봐도 다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계속 반응 안 나온다고 새로 만들지 마시고 지금 계정의 반응을 더 잘 받기 위해 노력하시면은 충분히 회복돼요. 그리고 한동안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그 다음날 바로 회복되고 이런 일은 없거든요. 보통 좀 기간이 필요해요. 회복되는데 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조급함을 막 조바심 가지면서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마음을 차분히 내려놓고 운영을 하세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한 적어도 2주 정도는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마음 편히 계셔라. 그리고 열심히 계정 운영해라. 마찬가지로 해시태그 다시고 게시물 자주 올리시고 꾸준히 활동하세요. 내년 미용실을 할 건데 지금부터 비즈니스 계정 해도 되나요? 피드 올리는 건 일상인데요. 네. 수업 안 들으셨죠? 수업 안 들으셨죠? 지금 봤어. 정님. 디디정님. 수업 안 들으셨죠? 수업 들으세요. 지금 키워놓으셔야 돼요. 엠마쌤 덕에 새롭게 시작한 분야 일을 더 자신감 있고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머 감사합니다. 사토이스트 재민님 감사합니다. 저도 엠마쌤 수업 듣고 프사 바꿨어요. 잘하셨어요. 신기하게 제 사진 올리면 조회수가 올라가더라고요. 네 잘하셨어요. 저는 부업인이에요. 그래서 그로우 커넥트 태그 쓰기가 좀 사용 괜찮을까요? 네 쓰셔도 됩니다. 으아 씻고 왔는데 아직도 하고 계시군요. 맞아요. 마찌님 저 진짜 진짜 오래 하죠. 심지님 신맛찌님 신맛찌님 아니에요? 닉네임이 그거 신맛찌님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아니었나? 스토리나 등등 지인들이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차피 내가 관종짓 하면은 지인들 다 알게 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그냥 냅두세요. 뭐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냥 이러고 그냥 오픈하세요. 가끔 그런 분도 있어요. 막 나는 제 수업에도 가끔 분도 있거든요. 지인들은 내 계정 못 봤으면 좋겠다 해서 막 어떻게 지인 추천 안 뜨게 하나요? 그러면은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추천 안 뜨게 하려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냥 그런 거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내가 관종처럼 하면은 사람들 결과적으로 내 계정 크면 다 알 텐데 이렇게 얘기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수강을 신청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첫 번째 제 인스타 계정에 들어와서 프로필 링크를 클릭한다. 그래서 수업을 원하는 걸 듣는다. 원데이 클래스도 있고 아니면은 인강으로 들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강생 커뮤니티로 들어온다. 그래서 제가 내드리는 숙제를 모두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커피 마시고 싶어요. 제가 그걸로 했어요. 배달의 민족의 그 번쩍 배달인가? 그거 있잖아요. 카페에서 배달해주는 거. 그거 했더니 1리터짜리 커피를 시켰어요. 그래서 엄청 커요. 이따만한 거. 거의 다 먹었습니다. 강의 때 엠마쌤 엄청 괴롭혔던 기억이 나네요. 괴롭히셨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기억이 남는 건 일단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기억에 더 남을 거예요 아마. 네.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누군가 같이 수업을 들으셨던 것 같은데 맞죠? 더 듣고 싶은데 1일 1피드 하러 가야 돼요. 네 얼른 가세요. 이제 습관이 된 1일 1피드 맨날 애들 재워놓고 올리다가 12시 넘기고 올리고 그랬답니다. 안 돼요. 1일 1피드 하세요. 네, 12시 넘기 전에 빨리 올리러 가세요. 12시 넘으면 챌린지 마지막 넘으네요. 헉, 진짜요? 30일이에요 내일이? 진짜 시간 빠르다. 오후 11시, 오전 7시 효과 있을까요? 뭐가요? 어떤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게시물 업로드하는 시간? 말씀하시는 건가? 이거는 질문이 뭔지 모르겠어요. 게시물 업로드 시간 얘기를 하면은 사실 업로드 시간보다 컨텐츠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좋아지면 사실 업로드 시간대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초기에는 그게 좀 중요하긴 한데 팔로워들이 좀 접속한 시간대를 제가 이제 노려서 올리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단계 오르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막 아무 때나 올려도 크게 예를 들어 사람들이 접속하는 시간대에 올렸다 해서 더 좋아요를 많이 받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면 오히려 컨텐츠에 따라서 반응률의 차이가 더 크지. 소통하러 다녀도 될까요? 소통도 쉬워야 할까요? 아니요 다녀도 돼요. 네 다니셔도 됩니다. 엠마쌤 말이 맞지.
저 2개예요. 신맛 찌는 일상, 마심 찌는 먹방. 아 진짜 대박. 대박. 하나만 더 배달돼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것저것 엄청 많이 시켰어요. 지금 그 뚱카롱? 왜 뚱뚱한 그거 있잖아요. 마카롱이랑 그 다음에 그런 뭐지? 또 뭐 하나 더 시켰어요. 먹을 거 잔뜩 시켰어요. 원래 야식하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살 빼야 되는데 살 많이 쪘어요. 지금 또 다시 뺐다가 쪘다 뺐다 쪘다 난리도 아니에요. 줌 미팅 번개로 해도 될 듯요. 서로 얼굴 보게. 네. 한번 할게요. 네. 우리 수강생들끼리 수강생 단톡방에서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1일 1피드 안 하면 손 떨려요. 1일 1피드 좋은 습관입니다. 계속 하세요. 12시 넘으면 제 생일이에요. 그럼 전 더 늦기 전에 피드 올리러 갈게요. 어머 축하드려요. 박수. 생일 축하드립니다. 또 이제 질문이 엠마쌤은 협찬 광고로 받은 금액 중에 가장 작은 금액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하셨는데 돈 없는 거, 돈 안 들어, 그러니까 그냥 제품만 협찬되는 거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냥 그런 거? 그런 게 제일 그냥 빵원이네요. 빵원. 그거가 제일 낮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 말고도 뭐 별의별 그냥 찔러보는 사람들도 많죠. 뭐 5,000원, 10,000원 뭐 이런 거. 빨리 가세요. 빨리 피드 올리러 가세요. 1일 피드 챌린지 하시는 분들 빨리 나가세요. 빨리 가십시오. 라방 중단하시는 거 저장하세요. 지당하세요. 지당하세요. 어떤 강의도 주어진 것만 알려주지 엠마쌤처럼 1대1 컨설팅 하는 거 없어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어머 주일랑님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 감동이에요. 진짜 그런 분들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덕분에 너무 동기부여가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내년 수업은 비즈니스 계정에 더 유익한 강의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가려고 해요. 하나는 그냥 이렇게 인스타 계정 키우려고 하는 간단하게 접근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것과 좀 더 심화해서 프리미엄 쪽으로 만들려고 해요. 이거는 매출을 늘리는 분들, 매출 늘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 대상의 강의로 더 확장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내년에 아마 내년쯤에 오픈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완전 감동이다. 돈만큼은 하는 느낌인데 쌤은 다르세요. 어머 웬일이야. 지금까지 라방하기 잘했는데 2시간 라방하기 잘한 것 같아요. 이런 칭찬 들으니까 굉장히 감동이네요. 기분 너무 좋네요. 엠마쌤 너무 이쁘시고 말씀도 잘하시네요. 어우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해요. 엠마쌤 머리 따라했는데 망한 것 같아요. 저도 좀 너무 밝아요. 제가 봤을 땐 너무 밝아요. 그래서 조금 하다가 이거 염색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약간 색다른 느낌이긴 해요. 뭔가 가닥가닥 색깔이 다르니까. 잠깐만요. 무슨 상황이지? 제니님 무슨 일이에요? 잠깐 못 봤어. 아차 에마쌤 저 그냥 제품 협찬만 들어오다가 이번엔 처음으로 원고료도 함께 협찬해주시겠다는 제가 받았어요. 축하해주세요. 와 대박 축하해요. 와 대박. 제니님 수익화에 성공하셨네요. 이제 앞으로 인스타를 통해 돈 많이 법시다. 스토리 올렸던 거 하이라이트 추가하고 싶은데 선택이 안 돼요.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핸드폰 껐다 켜보세요. 이게 인스타그램이 은근히 버그가 되게 많아서 껐다 키면 될 때도 되게 많고요. 아니면은 뭐 앱을 삭제해서 재설치하면 될 때도 많고.
뭔가 어떤 기능이 이유 없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핸드폰 껐다 키세요. 엠마쌤 눈물이 그렁그렁해 보이나요? 안 끊기는 라방 진짜 신기하네요. 오,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엠마쌤 천사, 어머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제니 언니 한턱 쏴요. 맞아. 언니 한턱 쏘세요. 아, 우리 그룹 커넥트 해시태그 100개 달성하면 그거 하려고요. 그 뭐지? 치킨 쏠 거예요, 제가. 수강생 단톡방에서. 그러니까 빨리 그룹 커넥트 해시태그 써서 10만 개 달성합시다. 치킨 쏘겠습니다, 제가. 아, 제니님이 떡상에서 다 돌려주신다고 하시네요. 기대된다. 주수치님, 원고료 저도 한번 받아봤어요. 라고. 오, 잘하셨어요. 엠마쌤 1리터 커피 마셨으니 오늘 늦게 주무시겠다. 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저 늦게 잘 것 같아요. 근데 저 지금 요새 목표로 하는 게 1시에는 자려고 해요. 제가 원래 3시, 4시 막 이렇게 엄청 늦게 잤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건강이. 그래서 이제는 좀 일찍 자려고 1시 반에는 자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힘들긴 해요. 그래서 2시에 잘 때도 있긴 한데 최대한 빨리 자려고 합니다. 저도 인스타 성공하고 싶어요. 강의 중에 인스타 사진 배경색 바뀌는 어플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너무 말이 빠르셔서 못 알아들었어요. 배경색 바꾸는 어플은 그때 알려드린 거는 그 페이스툰이라는 어플 알려드렸는데 그게 페이스툰이 안 된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픽스아트 이런 어플도 있고 또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사진 배경색 바꾸는 거 본인이 아는 어플 있다 하시는 분 채팅방에 써주실 수 있어요? 저는 페이스툰이 됐는데 이게 안 된다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유료예요. 스노우도 된대요. 스노우로도 해보세요. 스노우란 어플 써서 해보세요. 픽스아트 좋죠? 네, 픽스아트 좋습니다. 근데 좀 어려워서 픽스아트 막 이렇게 사진 배경 지우고 막 이런 거 되잖아요. 제가 그거 인스타에 튜토리얼 올릴까 하다가 아, 이거 너무 어려운가? 이러면서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 한번 올리려고 하긴 해요. 엠마쌤은 말씀 빠르신데도 딕션이 완전 정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요새 수업 들으시는 분들 더 빨라졌어요. 진짜 너무 빨라서 지금 좀 약간 걱정해요. 그래서 수업의 내용에 좀 불필요한 내용도 좀 쳐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요새는. 너무 말을 빠르게 하니까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림자 효과도 픽스아트에 있어요. 그런가요? 근데 픽스아트 제가 결제해서 쓰긴 하는데 좀 비싸잖아요. 한 4만원인가 5만원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연단위 결제인데 유료 어플은 안 추천하려고 하기는 해요. 제가 유료 어플로 하면은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유료인가요? 이제 유료이면 거부감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최대한 무료 어플로 추천드리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네. 이 시간까지 여기 같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날아가느라 똥줄 빠져요. 그래도 긴장감 됨시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말 빠른 걸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 네,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왜냐면 이제 천천히 말하면 지겨우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좀 천천히 차근차근 알려주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픽스아트 달에 6,000원. 근데 그 가격 대비 비추요. 아, 맞아요. 저 좀 비싸서 저같이 이런 어플 저 어플 막 테스트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굳이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글씨체도 이쁜 거 없는데 너무 비싸요, 픽스아트. 맞아, 픽스 너무 비싸. 마지막을 함께 즐기고 싶어서 못 나가고 계속 나와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전화가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까지 라방을 해야 될까봐요. 전화가 와가지고 엠마쌤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싶어요. 웬일이야. 감동이다. 이렇게 긴 라방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이에요.
네, 여기까지 오늘 라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장시간 수업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수업이구나. 수업이 아니라 라방이구나. 라방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영광입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숙제 하실 거죠? 숙제 하실 거죠, 다들? 하실 건가요? 숙제 꼭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수강생들을 위한 뭔가 이런 건의사항이 있다면은 건의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우리의 성장을 함께 도와줄 수 있을 만한 뭔가 아이디어가 있다 하시면은 건의도 해주세요. 제안을 해주시면은 제가 또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꿀밤 되세요. 2시간 라방 기록. 2시간. 엄청나다, 진짜. 네. 카페에 건의할게요. 성장을 위해.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건의사항 빨리 라방 돌아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라방 또 돌아올게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엄청 대대적으로 인스타그램이 바뀌거나 이러면은 수강생 분들은 제가 줌으로 한번 할게요. 강의 같은 거를.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어서 제가 안 하는데 나중에 진짜 큰 변화가 막 한 번에 크게 드라마틱하게 오면은 한번 진행을 따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 네, 대화방에 제가 갈게요. 제가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잘 체크를 못했는데 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를 한 번도 못했어요 하시는 분은 다시 1회차부터 하세요. 아시겠죠? 네.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굿나잇. 행복한 밤 되세요. 빠잉. 이제 끌게요. 다음에 만나요.